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액다인사이드 정상복입니다. 네, 저는 정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5,000명, 7,000명이 되면 이제 나와주기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바쁘셔가지고 아직 못 모셨는데 조만간 네. 모실 수 있도록. 요즘에 대훈이 형이 너무 김 부장도 너무 재밌고 네네. 저희 딸도 김 부장을 보는데 엄청 알고리즘에 뜬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하더라고요. 화면에는 안 잡히지만 제 딸이 저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 대표님, 저희가 전에 이제 배우들 Q&A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배우들의 고민 상담소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식 메일로 들어온 것 중에 어떤 좀 질문보다는 그래도 고민의 좀 결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성심성의껏 고민을 한번 상담해 드려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네. 첫 사연입니다. 저는 28살 전공자 출신의 배우입니다. 연극영화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배우로서 무조건 잘 될 줄만 알았고 졸업 후 사회에 나오면 처음부터 주연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조연을 할 수 있다는 부푼 생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실은 드라마에 단역 한 번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쪽 일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야, 대표 지금 연기하신 거예요? 좀 약간 대신해야 뭔가. 되니까 워낙 많은 일이다 보니까 이게 좀 와닿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담해 주시면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또 보니까 학교를 기재는 안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유추하자면 한예종이나 중대를 나오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을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연극영화과 그리고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학교라는 곳은 정말 말 그대로 배움을 받는 곳인 거잖아요. 배우러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배우러 가시는 분들의 가르침을 주시는 흔히 얘기하는 교수님들이죠. 교수님들은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프로필을 돌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고, 특히 매체 쪽은 더더욱 모르시는 분들이 90% 이상일 겁니다. 95% 이상. 왜냐? 교수님들은 말 그대로 학문을 연구하시고 배우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학문을 연구하신 분들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저 같은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거는 겪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학교를 나와도 너희들이 졸업해서는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수님은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고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 말고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교수님들이 일일이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직히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해주겠죠,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우리가 1학년 친구들이야 뭐 아직 잘 모른다고 해도 3, 4학년 친구들도 생각보다 잘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면 졸업할 때 그냥 나는 배우가 되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친구가 뭐 한예종 또는 중대 친구 같은데 또 이런 타이틀들이 또 막상 외부에 나오면 크게 작용하지를 또 않잖아요. 그렇죠. 뭐 학연 거의 없어요. 그냥 잘 됐을 때 서로 야, 너 내 후배네 뭐 이런 거지. 이게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학연은 크게 관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연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이 고민에 조금 더 가까운 답변을 그죠? 주자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만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조금 늦게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하니까 자존감도 높았을 거고 연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을 건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을 거고 자신감도 떨어져 있을 건데 아주 현실적으로 그냥 본인이 좀 늦게 깨달은 것 같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8살 본인은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28살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그쪽 물에 있어야 정보도 자기들끼리의 정보도 있고 그래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그런 오디션이 있어? 이런 것도 있는 거지 나 혼자 있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조금만 조언을 드리자면 좋은 학교를 나온 거는 저도 인정하고 싶고 좋은 뭐 타이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너무 갇혀서 내가 어디 출신이야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경험이 없으면 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그 편집해 주시는 분이 한번 사석에서 따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 혹은 이런 거를 여기 모셔가지고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아이디어를 같이 주시면 댓글이든 뭐든 아이디어를 주시면 출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는 거니까 생각보다 구독자가 많아서 PR을 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글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이제 일을 크게 만든 걸 수도 있지만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사연자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아, 원래 이렇게 힘든가요?에 대한 답을 해드리자면 힘듭니다. 가장 힘든 일을 선택한 거예요. 전공자들 중에 1%도 살아남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왜 선택했어요? 좋으니까 했겠죠. 힘내십시오. 그래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힘들다는 거를 알고 시작했으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현실보다는 쉽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20대 초반 혹은 그때 입시를 준비하고 20대 초반에 학교를 입학을 하고 했을 때는 본인은 탄탄대로였겠죠. 그리고 졸업도 후다닥 했을 거고 그러니까 현실은 다른데 네. 전체 대학 채널 가서 한 번씩 얘기해 주고 싶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네. 저는 23살의 남자 배우입니다. 연기를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요. 저에게는 군대 문제라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군대를 최대한 미루고 배우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을 만나면 군대나 빨리 갔다 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관계자분들의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뭔가 자세히는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제가 부족함이 보여서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연기 수업을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본인은 솔직히 조금 군대를 늦게 가려고 했는데 저도 고민을 하다가 군대를 먼저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건장한 남성으로 태어났다면 군대는 지금 현재로서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질문한 요지가 약간 좀 다른 의미로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일단 거울을 보세요. 그 23살의 남자 배우면 아직 어린데 제가 한번 채널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20대 초반은 또한 특히나 매체 쪽에서 기회를 받으려면 남자고 여자고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거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인이 보여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관계자들이나 누군가가 좀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군대 가서 사실은 남자들이 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도 사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도 군대에서 경험을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지금부터 활동을 열심히 해도 군대라는 공백기가 툭 생기면 사실 또 그 사이가 때문에 잊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갔다 오고 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럼 반대로 혹시 대표님께서 너는 조금 지금 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군대를 조금 미루고 한번 활동을 좀 집중해봐라 라고 이야기한 케이스는 있나요? 있죠. 그럼 어떤 경우가요? 잘생겼다. 키 크다. 키 188. 어깨 넓고 연기도 곧잘하고 배우고 있는 친구였고 그리고 23살보다 어렸어요. 20살이었다. 가 20살이다. 23살은 늦었다. 빨리 가라 임마! 미안해요. 그럼 이런 경우는 혹시 생각이 좀 저랑 같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역의 이미지가 강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성인이긴 한데 키가 좀 작은 편이고 고등학생 역할을 충분히 좀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죠. 그래도 성인이긴 하지만 그런 메리트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메리트요? 그러니까 이제 키가 작다 보니까 아역의 역할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 때 좀 활동이 많은 친구들은 조금 그 나이대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근데 그 그거는 어쨌든 본인들이 어느 정도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었던 친구들에 한해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연기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다. 2년 얼마 된 거잖아. 그러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얘기하거든. 저도 솔직히 171점 몇이거든요. 근데 172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뭐 솔직한 거 아닌가요? 이제 다음 사연 하겠습니다. 저는
사수제 입시에 도전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입시생입니다. 저는 고3 때만 하더라도 인서울에서 몇 군데를 붙을지가 궁금했지 한 군데도 못 붙을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상위권 대학만 도전을 하다 보니 이렇게 사수제가 되었습니다. 저의 고민은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학교를 빨리 들어가는 것과 지금처럼 상위권 대학만 도전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이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자. 저는 28살 전공자 출신 배우입니다. 연극영화과 희망하는 학생들이면 누구나 꿈꾸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그 한번 얘기했지만 학교는 본인 욕심 아닐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이 때는 근데 근데 저는 과정도 한 번은 스스로 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게 만약에 뭐 사수제 하면서 아깝게 떨어지거나 뭐 예비 3번 수시 1차도 좀 많이 붙는데 최종이 안 되고 이런 거면 사실 조금 그래도 아쉬움에 도전하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의 결과물이 사실 없는데 계속 무작정 도전하는 거는 좀 현실이 안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 대학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결국 최종 목적지가 배우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연극영화과를 가기 위함이라면 솔직히 어느 학교는 본인은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연기를 잘하고 못하는 데에는 저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학이라는 게 사실 100% 실력으로만 뽑진 않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가 뭐 방송에서 좀 말하긴 그렇지만 맞아. 학교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피지컬도 있고 특히 요즘에는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이씨 얘기해버렸다. 중앙대에 좀 피지컬 좋은 남자애들이 많이 입학하더라고요. 신입생 애들 중에. 근데 저는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학에서 조금 성과가 좋은 친구들도 있고 사회에 나와서 또 성과가 좋은 친구들이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뭐 좀 잘된 배우도 대학만큼은 또 잘 못 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학을 잘 못 간다고 해서 본인이 꼭 뭔가 값어치가 없거나 많이 부족해서는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대학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연자분은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현실적으로 빨리 갔으면 그게 나을 것 말씀이시죠? 같은데요? 그게 나을 것 같고 진짜 서로 알았으면 좋겠는 게 그 첫 번째 아까 28살 전공자 출신 배우분이랑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둘이 매칭 좀 해줘요. 다음 사연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전공자 출신 배우입니다. 저는 방송활동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배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역이지만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나이 때문인지 부모님들이 연기를 고만하고 평범하더라도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요즘 부모님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 숨이 막히곤 합니다.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많이 겪는 이 엄청 나이 많이 때. 겪죠. 이게 20대 후반이 되고 또 30대 초중반이 되면 더 할걸요? 많이 겪죠. 부모님에 따라서는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해주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제 또 이런 경우가 또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언젠가는 또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잡고 있는 거가 맞는지,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곤 합니다. 숨은 쉬어야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직 어려요. 20대 후반이면. 그렇죠. 20대 후반이면 보통 29, 7에서 9 사이일 텐데, 그죠? 본인은 20대 후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동안이고 안티에이징을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5년 젊어졌다 생각하고 길면 5년, 짧으면 3년 해도 진짜 본인이 미친 듯이 노력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배우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솔직히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진짜 눈에 띄게 느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 개월 만에 봐도. 그런 배우들을 보면 신기하죠. 왜 늘었어? 이상하네? 왜 늘었지? 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번에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좀 막말을 또 했더라고요. 그거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 방송에서.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했어요? 맛 나와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본인이 뭔가를 하나를 딱
깨우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뭘 깨우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보는 사람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부모님들이 사실 배우라는 직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겠죠. 안정적이지 않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게 걱정이시고 부모님들이 은근히 그런 스트레스가 있더라고. 모임 나가면 친구분들이 요즘 아들 뭐해? 이런 거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 내 아들은 이번에 뭐 했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 그런데 사실 조금만 여기서 또 바뀌어보면 만약에 이 분이 지금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힘들게 살고 있지만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연한 계기에 우연하게 오디션을 봤는데 조그마한 역할을 됐는데 그게 또 좀 히트를 했어.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다 봤고 그런 드라마에 조금이라도 어떤 역할이 나왔어. 그러면 그 부모님은 또 그런 모임에 가서 몇 분 몇 초에 하는지 딱 알고 아니 안 봤어? 아 왜 그런 걸 안 봐? 하고 사실 우리네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저는 100% 그럴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방송 활동을 하는 여배우입니다. 저의 고민은 드라마 활동을 하다 보면 간혹 남자 선배님들이 연락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안 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몇 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식사나 술 한잔을 권하는 선배님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성격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요즘은 그 옛날 한바탕 폭풍으로 미투가 싹 이루어지고 나서 그 옛날처럼은 사실 그럴 수 없을 텐데 그래도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고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막상 저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현장을 갔는데 선배 배우님이 연락처를 물어봐.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연락처 알려주는 거야. 뭐 배우 대 배우면 선후배니까 뭐 연락처 근데 이제 알려주면 어렵지 이게 않다. 좀 여배우고 이제 좀 남자 배우잖아요. 아니 뭐 연락처는 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느낌적으로 알지 않을까요? 여기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좀 연락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럼 일십하면 되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아우 죄송해요 선배님 제가 너무 뭐 개인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핑계 대고 그리고 거절을 잘 못하고 불편하면 나가지 마세요. 뭐 나가요. 그 스트레스지. 안 나가도 돼요. 근데 본인이 뭔가가 반대로 여기 나가보고 싶은데 그런 자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분은 이 사연이 조금 불편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연락처를 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불편하시면 그러니까요. 거절하시면 그렇게 될 대처하시면 것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솔직히 이분한테만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 거야. 거절도 자꾸 해봐야지. 나이스하게 하면 되지. 갑자기 위경련이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저 오늘 집에서 쉬는 날이어가지고 집에서 쉴 겁니다. 대놓고.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책에서 봤는데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거절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소신이 있다는 거겠죠. 저도 거절 잘했는데. 그러니까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네. 아니 뭘 성공해요. 더 성공해야죠.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여배우입니다. 저는 프로필 관련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는 프로필을 보고 이쁘게 잘 나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 또한 지금 쓰는 프로필 사진이 만족스럽고요. 그런데 관계자들을 만나면 프로필 사진이 조금 인위적이다, 자연스럽지 않다, 실물의 느낌과 다르다 등등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는 솔직히 관계자분들의 말이 잘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걸까요? 라고 네, 고민을 얘기하셨습니다. 프로필에 대한 거 한번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 이거 아마 가장 본인과 닮지 않은 사진을 골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쁘다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장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 너는 왜 이렇게 이뻐?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와 여자들끼리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마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인위적이다 이런 거면 사진빨이다. 보정이 됐다. 실물과 다르다. 이거니까 사실 본인은 자기가 너무나 만족스러운 사진으로 나와서 그거를 메인으로 하고 프로필 사진을 쓴다면 현실도 그렇게 하고 다녀야죠. 현실이 다르니까 그 사진을 본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모든
그 작업을 할 때 일반 사진을 받습니다. 아무 보정 없는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상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아무리 편집이 돼 있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 요렇게 생겼구나 혹은 요런 목소리를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라도 확인을 하는 편인데 관계자분들의 말이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인 만족으로 그냥 하세요. 그리고 그냥 앞에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욕심냈어요. 되지 뭐. 주면서 그래. 안녕하세요. 딱 프로필을 딱 보고 딱 왔는데 이렇게 하면 그럼 먼저 얘기해. 다르죠. 이게 실물인데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지 뭐. 근데 관계자분들의 말이 반복이 된다면 그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이죠, 사실.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불편한 말일수록 진실일 때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주 불편하네요. 이거 다시 정확하게 의견을 드리자면 흔히 얘기하는 SNS, 인스타에는 본인이 이거 쓰고 관계자들한테 돌리는 거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실물 보고 놀라느니 현실에 가까운 실물에 가까운 사진을 관계자들한테 주는 게 낫죠. 100% 들킬 거를 뭐하러 숨겨요. 그러지 맙시다. 근데 나를 좀 더 써줄 수 있는 분들의 말을 좀 더 귀 기울여 듣는 게 낫죠.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배우입니다. 간혹 오디션을 보거나 캐스팅 디렉터 분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연기는 나쁘지 않은데 자기만의 색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는 관계자분들은 없다 보니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기 색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대학 가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표님도 배우분들한테 좀 많이 얘기하죠. 이야기하시죠. 이거는 사실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저는 1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티칭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선생님도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 보통 연기는 나쁘지 않은데 자기만의 색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연기는 나쁘지 않은 데는 아마 이럴 확률이 큽니다. 대사를 치겠죠. 대사를 편하게 칠 확률이 크다. 근데 저는 대사를 편하게 치면 오케이 편하게 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러면 말을 하는 것과 대사를 치는 것과의 차이점은 사실 누구나 들으면 알아요. 그거는 내가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이제 선생님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저나 대표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알아요. 요거는 더 말하는 것 같다. 요 사람은 연기하는 것 같다. 이거는 사실 연기에 대해서 그 지식이 없는 사람도 들으면 알아요. 그렇죠. 일반 시청자들. 무조건 알아요. 왜냐면 일반 시청자들이 발연기 만들어낸 거잖아. 발연기라는 단어는 일반 시청자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연기는 나쁘지 않은데 자 편하게 대사하지 말고 일단 말하는 거를 먼저 본인 말을 좀 찾아보고 자기만의 색을 찾아야 된다는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우리 편집해주는 친구가 물을 조금 전에 먹었는데 물을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어.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벌컥벌컥도 빨리 하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게 본인의 색깔인데 그거를 연기에 접목시켜서 모든 대사와 뭐 상황을 내가 겪을 수 있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색을 찾는다라는 거인 것 같거든요. 근데 모든 티칭을 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다 이쪽으로 요즘은 화살표는 가 있어. 근데 본인들이 배웠던 학문을 통해서 교수님들은 대부분 석사 이상일 확률이 크니까 본인들의 그런 석사 때 했던 발표 논문이나 자기가 연구했던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다 보니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를 시키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쓸 수도 있어서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가만히 서 있다가 자 앞으로 가! 했을 때 오른발이 먼저 가냐 왼발이 먼저 가냐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왼발잡인지 오른발잡인지.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빙판길에서 이렇게 넘어져. 그러면 사람이 손을 먼저 짚잖아요. 그때 내가 오른손을 짚는지 왼손으로 짚는지 이걸 보면 내가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저도 오른손으로 집었던 것 같아. 무조건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잡이 지를 수 왜냐 이게 나한테 더 익숙하고 내가 더 편한 거니까 이것처럼 아주 쉬운 예로 들었지만 이런 것처럼 본인들이 본인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행동들을 연기를 할 때 접목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나는 나 연기는 연기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죠. 근데 배우들이 자기스럽게 했는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평상시에 좀 평범한 분들도 있잖아. 그런 분들은 사실 자기 색을 찾긴 찾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평범함이 무기가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금 미안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자기의 색이 더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럼 반대로 20대 때는 전혀 그런 어떤 자기 색이 안 보이다가 30대가 지나서 확 이렇게 뭔가 보이는 배우가 있을까요? 특색이 좀 강해진? 갑자기 바뀐 그거는 아마 20대 때는 잘 표출이 안 되다가 혹은 낯가림이 심하거나 그래서 좀 표출이 안 되다가 30대가 들면서 그렇게 됐던 경우일 수 있죠. 그럼 몸 안에는 있었던 거가 이제 표출이 안 됐을 확률이 크죠. 다음 사연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이네요. 저는 20대 중반의 여배우입니다. 연기를 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요. 저는 2년 전에 소속사에 관심을 갖고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소속사의 매니저님이 저에게 관심을 주었고 3번의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사 대표님과의 미팅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관심을 주시는 매니저님께서는 꾸준히 연락을 주셔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지만 이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고 지금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어떤 회사를 미팅을 하고 계약까지는 안 갔는데 그 매니저님하고 주기적으로 뭐 사적으로 이렇게 좀 차도 마시고 이렇게 이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고민하는 건 반복되잖아, 만남이. 그러다 보면은 3분의 2 정도는 사담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냥 편하게 만나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으면 그 물어보고. 근데 희망 고문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대표까지 미팅을 했는데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은 그 대표님이 원하는 배우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매니저님은 자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아쉬움도 있고 또 미안한 감정도 있으니까 매니저분도 그런 연락을 하는 것 같고. 그 경우에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더 만날 일이 없으면 제가 뭐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뭐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이것도 역시 인간관계가 된 거잖아. 지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는 인맥이 된 거니. 그래도 이런 사람 뭐 모르는 것보다는 알아두는 이 사람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쵸.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 뭐 가끔 뭐 또 물어볼 거 있잖아. 어떤 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데요? 라고 물어보면 네이버에다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거 아니야.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관계자가 제대로 된 분이라면 지금 그런 전제를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았을 때는 해도 되고 그게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 손절해도 되죠. 약간의 이제 저희가 말로 하긴 그렇지만 조금의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쵸. 맞아. 그 생각보다 그 뭐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총각인 매니저들 중에 신인 배우를 미팅을 했는데 그 신인 배우하고 미팅에서 회사 계약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들었어요. 그 매니저가 자기한테 마음에 든다고 사귀자고 했다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실제로 내가 들은 얘기예요. 전 5번 넘게 들었어요. 그 매니저들은 또 총각이니까 또 인간적으로 여성으로서 배우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호감이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으니 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냥 그래도 좋진 않죠. 그게 이어지다가 혹시 그런 거 모르는데 보통 한두 번 보고 그렇게 어쨌든 일적으로 만난 거잖아. 그리고 보통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래도 아니잖아 보통. 그래요? 10살? 의미가 없을 시간일 확률이 큽니다. 손절해라.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뭐 어떤 궁금한 거나 고민 있으시면 공식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또 사건을 벌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대단한 시스템이 있어서 누군가를 불러서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뭘 하고 하는 게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혹시 원한다면 한 명 정도는 우리가 한번 경험 삼아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근데 메일 주실 때 출연 가능하다고 기재해 주셔야 돼요. 한번 사연 들어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죠. 대표님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